근데 전자담배에서 나오는 그 연기는 수증기가 아니잖아요. 그쵸. 사실 뭐 연기처럼 수증기처럼 보이지만 저희가 흔히 말하는 이거든요. 아, 일반 담배보다 그 입자는 더 미세하게 나오는 겁니까? 입자의 크기로 분류를 하거든요. 근데 그것보다도 더 작은 형태예요. 오늘 나의 사회에서는 전자담배 얘기를 다뤄볼 겁니다. 전문가 두 분 모셨습니다. 고대의대 예방의학 교실의 정재훈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고대의대 정재훈입니다. 그리고 과학 전문 기자시죠. 어린이 과학동아의 백창은 편집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요즘 우리나라 성인 남성의 흡연율은 자꾸 떨어지고 있는데 전자담배 피는 사람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전자담배가 덜 해롭다고 느끼기 때문이겠죠? 네, 이제 전자담배가 일반 담배에 비해서 덜 해롭다라는 인식 때문에 일반 담배에서 전자담배로 넘어가시는 분의 비율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공중보건학적 관점에서 보면 저희가 비교하는 대상은 뭐냐면 담배를 피지 않는 분들이 디폴트인 거거든요. 그런데 담배를 피지 않는 분과 비교하면 어떠한 형태의 담배이든 사실상 무한대에 가까운 위험이 있다라고 인식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전자담배를 피우면 연기가 보통 담배 피울 때보다 약간 연하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라도 왠지 좀 덜 해롭다고 느끼는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전자담배로 넘어가시는 분들 중에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일반 담배는 굉장히 역한 냄새가 나잖아요. 그런데 전자담배에서 나오는 연기는 사실 가습기에서 나오는 수증기 같은 것 아니냐. 네, 그런 인식들이 있고 어떠한 향이 나지 않기 때문에 그게 더 안전한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전자담배에서 나오는 그 연기는 수증기가 아니잖아요. 그쵸. 사실 뭐 연기처럼 수증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화학 물질이 섞인 미세한 액체 상태의 입자, 그러니까 저희가 흔히 말하는 에어로졸이거든요. 저 파리 모기 약 그거 뿌리는 네, 거 맞아요. 맞아요. 네. 네네. 어떤 물질들이 그 에어로졸 안에 들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수증기는 사실 끓는 물이 액체에서 기체가 된 그런 상태인데, 근데 전자담배는 액상 속에 프로필렌 글라이콜, 또 글리세린, 니코틴, 향료 같은 여러 성분들이 가열되면서 생긴 미세 화학 입자 혼합체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화학물질 덩어리인 거죠. 네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세계보건기구에서 일군 발암물질로 선정한 포름알데하이드도 들어있고 아크릴레인이나 아세트알데하이드 같은 여러 발암물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일반 담배에도 있는 거고 전자담배에도 있는 거겠죠? 그렇죠. 특히 이제 전자담배에서는 이게 높은 온도에서 가열될 때 이런 액상 성분이 분해되면서 만들어지는 물질들인데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관련보다 연기 농도가 낮다고, 그러니까 연기가 옅다고 해서 안전한 게 아니고 입자가 미세하기 때문에 폐 깊숙이 침투할 위험도 굉장히 높습니다. 아, 일반 담배보다 그 입자는 더 미세하게 나오는 겁니까? 근데 저희가 그 마시는 것 중에 가장 나쁜 거 상상해 보시면 뭐가 있으세요? 미세먼지 같은 것들이 있죠. 술도 나쁘지 않습니까? 네? 이 마시는 거요? 호흡으로 마시는 건데, 근데 저희가 미세먼지를 뭘로 구별을 하냐면 저희가 PM10, PM2.5 이렇게 해서 입자의 크기로 분류를 하거든요. 근데 그것보다도 에어로졸은 더 작은 형태예요. 초미세먼지가 미세먼지보다 더 위험하다고 하는 이유가 가늘면 가늘수록 폐에 더 깊숙이 침투를 하거든요. 그리고 나오기가 매우 어려운데 이 에어로졸 같은 경우에는 초미세먼지보다도 더 작은 형태이기 때문에 더 폐에 깊숙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야지 가스 교환이 일어나게 되는 거니까 굉장히 깊숙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물질들이 더 잘 전달이 된다라고 봐야 됩니다. 근데 교수님, 담배를 끊기 위해서 약간 준비운동처럼 일단 전자담배로 옮겨가는 분들도 꽤 있단 말이에요. 그분들의 선택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희가 이제 중독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하시는 말씀인데요. 접근성이 더 쉬워지고 뭔가 더 편의스럽게 그 물질에 접근할 수 있게 되면 끊는 것들은 더 어려워지게 됩니다. 특히 전자담배로 넘어가게 되면 뭐 예전에 냄새 난다고 구박받는 것들 이런 것들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실내에서 필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그러면 절대 안 되는데 근데 그런 것들 때문에 더 접근성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자담배가 금연 보조라는 목적보다는 흡연 유지의 목적으로 전자담배가 가게 되는 거죠. 그 어린이 과학 잡지 편집장이시니까 아이들한테 아빠가 집 안에서 혹은 집 밖에서라도 전자담배로 바꾸었을 때
더 강력하게 아빠 그거는 더 중독이 오래 가는 그쵸. 거야라고 뭐라 그래야 된다는 말씀을 어린이들한테 아니 일단 전자담배도 담배이기 때문에 네. 그냥 전혀 아빠를 이렇게 독려할 것이 아니라 아빠 그것도 담배야라고 맞아. 네, 아예 흡연을 중단시키려는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아빠가 냄새가 좀 덜 난다거나 네. 조금이라도 노력하는구나 우리를 위해서 기특해 이런 반응을 보이면 절대 안 된다는 그렇죠. 거. 그리고 사실 비흡연자 입장에서는 전자담배 연기도 어떤 그 미세한 불쾌한 냄새가 나기는 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제가 이 조사를 좀 찾아보니까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 한 조사인데요. 전자담배를 폈던 청소년이 일반 담배로 전환할 확률이 3배 이상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보면 SNS에서 굉장히 청소년 입장에서는 멋있게 소비되기도 하거든요. 깔끔해 보이는 이미지도 주게 되면서 청소년들의 어떤 접근성을 좀 높이는. 네, 근데 심지어 담배 회사에서 이거 덜 해로운 거야, 뭐 무니코틴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럼 괜찮은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면서 피게 되는 청소년들이 있는데 그런 청소년들이 일반 담배로 전환할 확률이 3배 이상 높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 거죠. 저희 보건학자들의 장기적인 목표는 담배가 없는 세상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담배 회사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어떻게든 담배를 더 안전한 방향으로 포장을 하면서 우리의 매출을 유지해야 되는 관점이 있거든요. 그리고 담배도 보면 원래는 필터가 없는 담배였다가 필터가 있는 담배가 더 안전하다라는 마케팅을 하면서 필터가 있는 담배로 넘어갔지만 필터가 있는 순간 더 미세한 입자들이 폐로 넘어가면서 폐암에는 더 많은 영향들을 줬었거든요. 근데 그런 논리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고 봐야 되고 결국 전자담배가 덜 해롭다라는 말은 담배 회사들이 만든 말입니까? 담배 회사들이 그렇게 유도해 가고 있다고 봐야겠죠. 근데 저희 공중보건하는 사람 입장에서 담배는 없앨 수 있는 위협이에요. 근데 우리가 통제 가능한 위험 요인 중에서 사람의 수명을 가장 많이 줄이는 것이 딱 2개가 있는데 하나가 술고 2번째가 담배입니다. 근데 그건 우리가 선택해서 없앨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없애는 방향으로 우리가 접근을 하고 있었는데 전자담배가 등장을 하면서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면서 저희의 노력들을 조금 무색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인 거죠. 자, 어쨌든 사람들은 뭐 누가 그 프레임을 만들었든 간에 이미 전자담배는 좀 덜 해롭다라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이거를 좀 바꿀 만한 설득력 있는 주장들을 한번 좀 해주실까요? 일단 첫 번째는 이제 모든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물질을 사용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있어야 되고 이익 때문에 생기는 피해가 있어야 되거든요. 예전에 바둑 기사들을 보면 담배가 어떤 존재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어떤 기사님이 무해무익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흡연이 건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위험 요인이라는 게 알려지고 나서부터는 백해무익으로 바뀌었거든요. 근데 우리는 항상 위험과 이익의 관점에서 선택을 바라봐야 되는데 담배는 이익이 없어요. 해만 존재할 뿐이죠. 그러면 우리는 무조건 이 위험은 회피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기분이 좋아진다. 집중력이 좋아진다.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담배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기전을 보면 담배를 사용하게 되면 기본이 떨어집니다. 피면 정상이 되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물질에 중독이 되는 건데 이익이 없는 상태에서 증명되든 증명되지 않았든 단기든 장기간에 그래도 위험은 명백하게 존재하는 거잖아요. 전자담배는 99회 무익이거나 98회 무익이거나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습니까? 똑같이 100회 무익입니까? 이게 위험은 있냐 없냐인 겁니다. 위험을 정량적으로 이게 얼마만큼 더 위험하냐 덜 위험하냐라는 거를 말해주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데이터들이 필요한데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전자담배와 관련형 담배를 무작위 임상시험을 할 수 있나요? 불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엄청나게 미래에 생기는 문제라든지 예를 들어서 관련형 담배에서도 필터가 있기 전후에 필터가 있으면 더 건강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나중엔 그게 아닌 걸로 밝혀졌으니까 그런 관점으로 보면 안 하시는 게 맞다. 자, 하지만 전담 옹호론자들은 전자담배의 위험성이 충분히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말은 네. 위험성이 증명이 되지 않았다는 건 그렇다고 안전해 라는 말도 아니고 그러니까 일반 담배보다 괜찮아 라는 말도 아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해석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서 청소년 입장에서는
이런 미디어에서 다뤄지는 그런 전자담배의 이미지에 대해서도 미디어가 조금 더 주의를 할 필요가 있고, 아니면 덜 해롭다는 건 그래서 얼마나 덜 해로운지도 모르는 굉장히 상대적이고 주관적인 멘트잖아요. 그런 표현은 좀 삼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이 과학 동화에도 이 금연, 흡연의 해로움, 전자담배 안 돼 이런 기사도 좀 쓰셔야겠습니다. 그쵸. 근데 사실 저희는 초등학생 고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잡지다 보니까 어찌 보면은 아예 술이나 담배 같은 그런 콘텐츠에 대한 언급 자체를 안 이제 하는데. 꺼리는 분위기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래도 전달을 할 때에는 전자담배도 일반 담배만큼이나 위험하고 결국 흡연을 하지 않아야 하는 건 똑같다라는 메시지를 줘야 하겠죠. 이제 공중보건학적 관점에 설명을 드리면 네. 새로운 세대가 흡연자가 되지 않게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 정책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해자의 양산을 막아야 되는 겁니다. 전자담배라고 하는 것은 선택으로 우리가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원래는 안 하는 게 정상인 상태라는 거를 계속해서 인지해 드리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전자담배도 똑같은 정도의 위험성이 있다라는 메시지를 계속 미래 세대에게 줘야 되는 거죠. 요즘 그 수증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에어로졸이에요,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정부에서도 광고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우리도 그 메시지를 강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자담배는 덜 해롭다, X. 똑같이 해롭다. 전자담배에서 나오는 연기는 그냥 맑은 수증기다, X. 일반 담배 연기보다 더 미세한 입자들이 많아서 폐 더 깊숙한 곳까지 들어가서 나중에 질병을 일으킨다, 이런 것들.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백신 접종이나 약물 복용 같은 것들은 한 번 있는 이벤트거든요. 그런데 전자담배 흡연은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만성적인 노출입니다. 그래서 한 번 노출은 위험에 대한 평가가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노출에 대한 영향 평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 전자담배가 일상화가 된 지가 이제 10년 정도 됐거든요. 그런데 발암 가능성은 이제 올해 정도부터 시작일 거예요. 보통 10년, 15년, 20년 정도가 걸리니까 결과는 미래에 나타나는 지연된 위험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흡연은 절대 하시면 안 된다. 한 대 피웠는데 바로 막 몸에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면 아무도 안 피울 텐데, 네. 이게 이제 10년, 20년 후에 나타나는 거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결국 사실 과학은 아직 모른다라는 이유로 위험하지 않네 라고 단정하거나 아니면은 더 위험하네 라고 다른 의미로 또 단정할 수는 없는 거다 보니까 저희가 항상 언급할 때 좀 조심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의 핵심을 각자 한마디로 정리해 볼까요? 네, 전자담배 연기는 단순한 수증기가 아닙니다. 발암 물질을 포함을 하고 있는 에어로졸이고, 그리고 직접적인 피해와 더불어 간접적인 피해가 있기 때문에 가족을 생각해서는 금연을 하셔야 됩니다. 네, 전자담배 마케팅은 장기 고객이 될 수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처음부터 시작하지 않는 겁니다. 덜 해롭다는 말에 속지 마십시오. 시작하지 않는 것이 가장 건강한 선택입니다.